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민주주의에서 법과 공권력의 역할과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9월 때는 민주주의 역사와 철학적 기원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이번엔 그 연장선으로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법과 공권력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목차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권력의 의무와 역할, 법에 의한 공권력의 통제, 공권력의 한계와 문제점, 결론 등으로 순서가 진행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현대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인 정치체제이고, 법치주의란 국가 권력이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단순히 다수가 결정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정이 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권력이란 무엇일까요? 공권력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하는 힘입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예로는 경찰, 군대, 행정기관 등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역할로는 경찰은 범죄를 막고 법을 집행하고, 군대는 외부 침략에 대응하며, 행정부는 행정명령과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남용될 경우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제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통제장치가 바로 법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이 분산되고 서로 견제하는 삼권 분립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 구조는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법을 실행하며, 사법부는 그 과정에서 법에 맞게 권력이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은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기본 원칙을 만들었는데요. 예로 들어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한다. 제12조는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나 수사를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합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법이나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면 위헌 판결을 내려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법은 공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이 있더라도 공권력이 법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법 자체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로 들어 2009년 용산 참사는 경찰이 철거민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으로 5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2020년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서는 경찰이 무릎으로 목을 눌러 흑인 남성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권력이 질서나 안보를 이유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생사태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법은 그 제한을 허용하기도 하는데,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법과 공권력은 현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양축입니다. 법은 공권력을 통제하고, 공권력은 법을 집행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죠. 하지만 그들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면 공권력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위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의 역할을 신뢰하되 끊임없이 공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다울 수 있으려면 공권력이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그 위에 항상 법과 시민의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현대민주주의에서 법과 공권력의 역할과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김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